אני כבר אמרתי, אנחנו נחזיר את תושבי הצפון בבטחה לבתיהם, וכך בדיוק נעשה. 이스라엘군이 최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조직원들을 겨냥한 무전기와 무선 호출기 공격으로 이틀간 최소 37명의 사망자, 4천여 명의 부상자를 낸 데 이어 레바논 남부 일대 목표물 100여 곳을 공습했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도 표적 공격해서 특수작전부대 라드완의 지휘관을 제거했습니다. 레바논 전역에서 현지 시각 23일 약 650차례의 공습을 강행해 헤즈볼라 시설 1,600개 이상을 타격했는데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현지 시각 24일 기준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최소 569명이 숨지고 1,835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24일에는 베이루트를 정밀 공격해 헤즈볼라의 미사일 로켓 부대 사령관을 살해한 걸 포함해 레바논 남부 등 곳곳에 헤즈볼라 시설 1,500곳을 타격했으며 2,000개의 무기를 투하했다고 이스라엘 군이 밝혔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אנחנו תקפנו היום את מי שאחראי על מתווה השיגור היומיים, את איברהים אקיל, יחד עם צמרת מפקדים מכוח רדואן. יש שם כ10 מפקדים שנהרגו. 헤즈볼라도 22일 오전 100발이 넘는 로켓과 자폭 드론을 날린 데 이어 24일에는 300기 이상의 로켓을 발사하며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10월 7일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겨냥해 공격했는데 헤즈볼라는 오전 6시 30분 모사드 본부를 겨냥해 카데르1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지레지 미사일을 방공 시스템으로 요격했으며 피해나 사상자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헤즈볼라의 무력 도발로 인해 1년 가까이 피난 중인 북부 지역 주민 6만여 명이 안전하게 집에 오게 하는 게 전쟁 목표라면서도 이를 위해서라면 지상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전면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 전망,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레바논이 2006년 전쟁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3일 단 하루의 폭격으로 발생한 레바논 사망자 수는 지난 2006년 이스라엘 헤즈볼라 간 2차 레바논 전쟁 당시 레바논 측 사망자 수 추정치 약 1,191명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العدو تجاوز في هذه العملية كل الضوابط والقوانين والخطوط الحمراء. لم يكترث لأي شيء على الإطلاق لا أخلاقيا ولا إنسانيا ولا قانونيا. 헤즈볼라는 당초 확전 방지라던 입장과 달리 모든 군사적 가능성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만큼 지상전을 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언을 실제 실행에 옮긴다면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 우위를 토대로 대대적인 보복에 나설 게 자명한 만큼 헤즈볼라로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에게 자문해준 전문가들은 당분간 중동 정세의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5차 중동 전쟁으로까지 확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압도적 우위의 전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헤즈볼라의 지도부마저 큰 타격을 입은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재 판세는 이스라엘에 훨씬 유리한 구도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헤즈볼라는 제가 보기엔 지금 많이 타격을 입었어요. 7명의 지하드 카운슬 위원들 중에 5명이 죽었거든요. 군사 조직으로 놓고 보면 사령관 7명 중에 5명이 날아가 버린 상황이면 기본적으로 지금 약간 공포심이 있을 거예요. 삐삐가 터지고 워키토키가 터지고 갑자기 하마스 지도자는 테헤란의 심장부에 이란 혁명수비대 안가에서 죽잖아요. 보복 전에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당할 가능성을 이번에 너무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보복을 공언하지만 쉽진 않을 거예요. 5차 중동 전쟁은 아직은 그런 징후까지 예단하긴 이른 것 같아요. 게다가 헤즈볼라 조직 내부의 정보를 훤히 꿰고 공격에 활용한 이스라엘 당국의 첩보 능력도 헤즈볼라로선 상당한 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타격을 할 것이고 그쪽은 가자 베이루트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고 헤즈볼라로서는 이제 정당성을 잃을 수 있죠. 헤즈볼라 지도자들만 암살을 했지 기관지는 아직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근데 2006년 같은 경우 그거 다 부셨단 말이죠. 결국 헤즈볼라의 대응 수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 지도부의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까지 가서 우리는 자신의 권리와 자신을 방어하는 모든 그룹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싶다. 이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싶지 않다. 이스라엘이 기꺼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보복이나 위협 등 선을 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과거 다른 이란 대통령들의 적대적 발언들에 비하면 현 이란 대통령의 발언은 온건한 축에 속합니다. 게다가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탈퇴로 폐기가 됐던 이란 핵합의의 복원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고 또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면 다른 현안에 대한 대화도 뒤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아 그냥 말뿐이라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이란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내보인 전향적인 메시지는 사태가 더 악화되길 원치 않는 이란의 상황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While Hezbollah is being attacked viciously by Israel, Iranian president is now in the U.S. So this is totally unlike what was supposed to happen, that Iran will stand and support Hezbollah. Many observers are saying that Iran is sacrificing Hezbollah just to gain more time until the U.S. elections are over. Even when you are hearing the speech of the Iranian president, is all about the nuclear reactor in Iran. It's not about Hezbollah.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헤즈볼라가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걸 촉구했지만 이란은 지금까지 자제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관리 2명과 서방 외교관 1명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페제시키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그 국민에 대한 공약이 미국과의 그 협상을 재개하겠다.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빨리 회복하는데 먼저 급선무로 재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최고 지도자나 혁명 수비대 보수층 인사들이 자꾸 확전을 독려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어떤 그 전쟁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전의를 다지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시 내각으로서도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도 시위 현장에서 연행되기도 했고 경제 상황도 녹록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OECD 자료에 기반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제는 OECD의 여러 부유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급격한 침체를 겪고 있는데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몇 주간 GDP가 4.1% 감소하더니 이후 이 침체가 2024년까지 계속돼서 1, 2분기에 각각 1.1%, 1.4%가 추가로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자 지구의 경제가 완전히 파괴된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전쟁 비용은 2025년까지 6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9조 5,187억 원에 이를 걸로 추산됐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해에 4만 개의 이스라엘 사업체가 문을 닫는데 올해만 최대 6만 개의 사업체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 전망이 나왔고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관광객 수가 급감해서 전국의 호텔 10곳 중에 한 곳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스라엘 호텔 협회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장기화는 행위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왜 이 전쟁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끝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